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이게 좀그 협회에서 물가정보제 같이 좀 정부 주도의 어떤 신기술 정보지를 배포하는 이런 방안도 좀 하나의 좀 아이디어로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발제 자료와 별개로 추가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면, 먼저 그 수요 맞춤형 신기술 개발과 선정 관리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수요자의 니즈와 개발된 신기술의 정합성이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책의 대부분은 개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요자의 니즈와 신기술이 서로 시너지를 좀 일으키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토부의 그 건설 신기술 플랫폼은 단순 검색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적절한 신기술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요자가 신기술을 적용할 때 얼마큼의 시간적, 경제적, 품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니즈와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수요 대형 신기술 지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발주처의 신기술 적용을 위해 모호한 규정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 현장은 충분한 검증 사례 없이는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인원이나 감사 등 책임 문제를 위해 기존 헌법 제2조 등의 검증되지 않는 신기술 적용을 하기에는 상당한 좀 소극적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공 사례가 부족한 경우 건설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기술 사용 협약을 맺은 건설업체와 개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소 강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의무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진법상에서 신기술 지정 후 우선 적용 공고가 아닌 의무 적용을 위한 제도화를 검토하거나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기준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를 따를 일정 부분 수의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신기술을 해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저희들이 실제 담당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우리 잠깐 토론자도 말씀하셨듯이 그 근거를 수익의 근거를 뭘로 볼 거냐, 결국은 또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우려를 해서 결국 그렇게 이제 담당자들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담당자들이 좀 면책할 수 있는 좀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 아울러 그 신기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이제 일반 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를 상향하여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거나 계약 예기 후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은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안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적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등의 조건에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처의 인센티브 부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기술 활성화의 모든 대책은 개발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수요자인 발주처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리스크와 의무만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성능 개선 또는 원가 절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적용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주처도 신기술 적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순환되는 사업 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신기술 실적 금액을 좀 누적하여 이걸 좀 가점을 좀 부여하거나 신기술 사용에 대한 공사 금액을 정부 재정 등으로 보존해 주어 테스트 베드 형태로 시범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신기술 반영 비용에 대한 부가세 등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오늘 토론을 통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의 개선 방향에 맞춰
건설 신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 수련 내용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있어 신기술 개발에 기폭 제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한 축인 지자체 의견이죠. 서울시의 김창환 기술심사 담당관님 의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기술심사 담당관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사실 뭐 제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방금 발표해주신 LH와 같이 이 제도를 통해서 신기술을 직접 나라에서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좀 집행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 건설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또 홍보를 널리 알리고 실제 이제 현업 발주 부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중앙 정부 또 이제 국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고 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내용과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러 하게 되고요. 일단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이 건설 신기술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가 어떤 총괄적인 제도 총괄하시고 오늘도 참석해 주셨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계약 예규라는 행정 기준을 통해서 특정공법에 대한 어떤 선정 방식이라든지 기준들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 아무리 이제 활성화를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각 부서에 담당하는 발주 부서에서 이제 신기술을 공법 선정을 통해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사실은 행정안전부 얘기 아까 이제 마감태로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바와 3-1에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건설 신기술 적용에 몇 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킨다던가 또는 이제 건설 신기술에 대해 인증받은 우수 건설 신기술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형태의 어떤 의무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방침으로서 건설 신기술 한 개 정도는 이제 뭐 반드시 고려하라는 어떤 공고적인 형태로 이제 행정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발주 부서에서는 이걸 어떤 의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아까 전에 내려있는 말씀하셨지만 이 공법 선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설 신기술만 임의적으로 특별히 어떤 우선 소지를 준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 규정하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이 그런 정말 지침이나 의무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뾰족한 형태의 어떤 지침 개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이제 처음 패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차례에 대해서 어떤 건설 신기술 활용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의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한 가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던 부분을 좀 국토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산하 발주청이라든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설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로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이 건설 신기술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어떤 부서라든지 현업에서 이거 선택을 한다거나 이제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특정 공사를 할 때 어떤 비율에 있어서는 우수 특정 기술을 선정을 해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설계 때부터 특정 부분을 시점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확산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재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다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건설 신기술이 진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단 모두로 권유를 드리고요. 별도로 또 필요한 구직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LH 우리 공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 건설 신기술 활성화의 어떤 발주 부서나 어떤 업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항상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표창 정도로 아예 업무 모습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도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국 오늘 발표 주제의 마지막이 제도 개선이죠. 근데 결국 제도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정부의 주무부처의 권한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주무부처가 있는데요. 먼저 행안부의 김수경 회계제도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건설 신기술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의견에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건설 신기술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다양한 건설 신기술이 지정이 되고 그 자치단체가 이거 봉사에 이제 반영을 함으로써 봉사비도 절감되고 지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또 봉사 기간 단축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공고를 통해서 신규 개발된 공법도 자치단체 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기준을 1년도에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12개 개선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된 한 3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희 좀 간단하게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 중심에서 기술력 평가 중심으로 좀 심의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도 이제 건설 신기술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서 10개의 신기술이나 특허가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이제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기준에서 공법 선정 절차만 마련을 하고 세부 평가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저가 신기술 선정할 때 1단계로 저가입찰 그 기간을 우선 선정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합산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사실 지방에 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기술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자의 발주 기관이 그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하도록 한 그 재량권이 또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그래서 공통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기술 사용 협약자의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 자치단체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는 이제 우수한 공법을 선정해서 해당 공법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공사 입찰을 통해서 공사의 계약 상대자가 결정이 되면 기술 보유자와 기술 사용 협약을 맺고 계약 이행을 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 보유자와 미리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자가 계약 상대자와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가 그 참여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규모 공사의 신기술 그 심의 면제 관련, 그러니까 현재 이제 1억 이상 공사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한 거를 이제 3억 이상으로 좀 개선을 하자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 자치단체 담당자가 좀 행정 절차 부담이 있어서 신기술을 많이 적용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근데 이제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이제 신기술을 선정을 하게 되면 신규 개발된 우수 신기술을 또 발주 기간 인지하지 못해서 배제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요. 그 소규모 공사의 심의 면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 힘들지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 지자체하고 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서울시 의견이랑 또 다른데 의견이 다를 수도 사실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 분야의 제도는 역시 이제 주로 도로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김태호 기술정책과장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예, 기술정책과장 김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5월 15일자로 이제 부임해서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관계로 디테일하게 이게 여러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부자들이 이렇게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이제 조금 궁금증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제조업들은 R&D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최종 제품의 퍼포먼스가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가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건설업은 신기술이 적용된다고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더 나은 가치를 주는가, 사실은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이미 요구 조건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빠른 기간에 저렴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느냐가 이제 건설업의 요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플레이어들도 다양하고 프로세스도 뭐 복합적이고 뭐 신기술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갔을 경우에 정말 이게 어떻게 기여했는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 초기에는 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하도급 여러 가지 체계 내에서 이제 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한 구도로 좀 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제 기술 개발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 현재 제도의 완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새로운 여건 변화를 어떻게 녹여갈 거냐에 대한 또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우리 사회에 녹여내서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뭐 스마트 건설도 좀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을 둘러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부분이고 ESG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업은 좀 더 정교해져야 되고 성능이 더 높아져야 되고, 결국은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더 높아져야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면 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더 정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신기술 부분은 결국 IT든 AI든 뭐 스마트한 기술 쪽으로 앞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 제도 자체도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잘 흡수하고 녹여내서 뭐 외부 요건이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이제 더 커져야 되는,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전체 건설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토목 구조물도 이제 앞으로 더 가혹한 기후 조건에 버티려면 요구 조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 중에 이제 스마트 건설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IT와 결합되기 시작하면 다양한 양상의 이제 차별화되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담아내는 부분, 뭐 물론 기존 전통 기술도 이제 잘 육성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신기술에서 이제 잘 담아내서 그게 좀 더 전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뀌는 와중에서 새로운 세팅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에서 제일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뭐 초기 도입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거든요. 그 기술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기술인가에 대한